저는 당뇨병 번아웃의 진짜 고통을 직접 겪어봤고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혈당이 짜증나게도 270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뇨병 환자인 게 정말 지겹습니다. 여러분께 이걸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혈당이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처럼 저도 피곤하고 먹는 것을 신경 쓰고 탄수화물을 계산하고 계속해서 혈당을 재는 것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정말 힘든 날에도 다시 컨트롤을 되찾고 제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6가지 팁을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이 팁들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료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번아웃 극복의 첫 번째 팁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스스로 상기하는 것입니다. 당뇨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까봐 걱정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당뇨병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양치질을 막 끝냈는데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뭔가를 먹어야 할 때처럼요. 또는 파스타 한 접시를 먹고 1시간 뒤에 인슐린을 맞는 걸 깜빡했다는 걸 깨달을 때도 그렇죠. 또는 한밤중에 인슐린 펌프 주입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3.50인 채로 끔찍한 기분에 잠에서 깰 때도 그렇죠.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기면 가끔 화가 나기도 해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 우울증, 그리고 섭식장애로 힘들어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저를 정말로 도와주는 것은 당뇨병과 함께한 35년 동안 그리고 그 35년 동안의 번아웃과 좌절 속에서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병은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수년간 스스로 쌓아온 그 힘 덕분에 계속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목표는 당화 혈색소를 0.1%만 개선하거나 목표 혈당 범위 내 시간을 1%만 늘리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다음 검사 때 HbA1c를 8.0%에서 7.9%로 개선하거나 다음 7일 동안 목표 혈당 범위 내 시간을 72%에서 73%로 늘리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며 점점 더 좋은 결과에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세우고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점차 도전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방식이 저에게 잘 맞습니다. 두 번째 팁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혈당 조절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른 당뇨병 환자나 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의 당뇨병이고 당신의 몸이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당뇨병 번아웃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24시간 내내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혈당을 측정하거나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는 것. 모든 식사를 미리 계획하고 입에 넣는 모든 음식이나 하는 모든 행동이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아는 것. 항상 저혈당 간식을 가지고 다니는 것. 어디를 가든 당뇨병 관련 용품을 충분히 챙기는 것. 정기적으로 내분비 내과 진료를 받고 의사와 간호사와 상담하며 당뇨병 약과 용품을 주문하고 약국과 보험 문제를 처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답답하고 우울하고 벅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라면 누가 지원하려 해도 정말 많은 돈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에는 특히 당뇨병이 저에게 준 모든 예상치 못한 이 점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당뇨병과 함께 하면서 저는 입에 넣는 거의 모든 것의 영양 성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른다는 걸 압니다. 저는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저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늦추고 먹는 어떤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상승도 늦춰주기 때문에 저에게 매우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당뇨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이 지식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유리해요. 깨끗하고 건강하게 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뇨병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실질적인 이점은 제가 고도의 의료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분비내과 의사는 매년 혈액 및 다양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한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검진도 받지 않기 때문에 수년 동안 발견되지 않은 문제나 질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상상이 듭니다. 그들은 절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팁은 당뇨병 환자로서 얻게 되는 모든 실질적이고 예상치 못한 이점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당뇨병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로 힘들 때마다 항상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에는 수억 명의 당뇨병 환자들이 있고 그들 모두가 때때로 힘들어하며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당뇨병 환자를 돕는 일입니다. 제가 보통 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질문이나 고민에 대해 다루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수백 가지나 더 있습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다른 분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기거나 당뇨병과 함께하는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준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당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다른 당뇨병 환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제 경험상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 자신의 어려움도 더 견딜 수 있게 느껴집니다. 당뇨병 번아웃을 극복하는 5번째 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이기고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는 감정 조절이 어렵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그런 제 자신이 싫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해요. 당뇨병에게 지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혈당이 좋을 때마다 제 인생의 모든 부분이 더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잠도 더 잘 자고 에너지도 더 많아지고 일할 때 생산성도 높아지고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처럼 정말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서 싸우지 않을 때마다 왜 하필 나야? 왜 다른 사람이 아니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더 쉬워 보여요. 그럴 땐 당뇨병이 저를 지배하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아요. 저는 기분이 자주 변하고 짜증을 잘 내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종종 성가시게 굴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싫어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만 해요. 질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겨야 해요. 5번째 팁, 계속 싸우세요. 자신을 돌보세요. 그럴 가치가 있어요. 당뇨병 번아웃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또 다른 팁은 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정말 이해합니다.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죠. 겉으로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 역시 굉장히 사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제 고민을 남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10대와 20대였을 때는 당뇨병을 정말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저는 혈당을 확인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으려고 화장실에 가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당뇨병인 걸 아는 게 싫었고 그걸 보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30대가 되며 상황이 달라졌고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상태에 대해 영상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또한 저와 어려움을 나눌 커뮤니티를 찾는 것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뇨병은 힘들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혼자서 감당해야 할 때는 훨씬 더 힘들죠. 제 경험상 당뇨병과 관련된 어떤 정신건강 문제든 털어놓는 것이 결국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있잖아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아래 댓글란에 왜 당뇨병 환자인 게 지겹다고 느끼는지 적어주세요. 지금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좋고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 댓글란에 가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당뇨병, 번아웃이나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 방법이 모두에게 맞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괜찮은 일이고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페이트리온에서 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혈당을 체크하고 건강을 챙기는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작은 보너스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 차오! 계속 힘내세요.